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위치한 로펌 사무실에서 이도윤은 오늘도 변호사 서류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33살의 나이에 이미 업계에서 인정받는 변호사로 자리 잡은 그는 항상 단정한 정장 차림의 반듯한 헤어스타일을 유지하며 살아왔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꾸준히 쌓아온 커리어는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 속 여성을 바라보며 도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사진 속 한소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0살의 그녀는 도윤과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자유롭고 밝은 성격에 격식보다는 진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녀였죠. 둘이 처음 만난 것은 3년 전 친구의 소개팅에서였습니다. 도윤의 너무나 진부한 정장 차림을 보고 소희가 오늘 면접 보러 가세요? 라고 농담을 던진 것이 첫 대화였어요. 소희야, 이제 정말 부모님께 인사드릴 때가 된 것 같아. 도윤은 휴대폰을 들어 한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년간 연애해온 그녀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전화기 너머로 소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드디어 우리 도윤이가 결심했구나. 한편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이만수의 사무실에서는 직원들과의 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65살의 이만수는 맨손으로 시작해 중소기업을 일군 자수성가형 인물이었어요. 젊은 시절 온갖 고생을 다하며 사업을 키워왔던 그는 무엇보다 체면과 예절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기성세대였습니다. 사업이 잘 되려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죠. 특히 외아들 도윤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아버지 이만수와 어머니 이선영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어머니, 소희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양가 상견례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이만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그럴 때도 됐지. 제대로 된 집안인지 확인해 봐야겠다. 상견례 날짜가 정해지자 도윤은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시내 유명한 한정식 집으로 정했고 양가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조용하고 격조 있는 분위기의 식당이었죠. 도윤은 소희에게 여러 번 당부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좀 격식을 중시하시니까 부모님께도 미리 말씀드려놔.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거든. 소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우리 아빠도 예의는 다 아시는 분이야. 그런데 너무 긴장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만수는 상견례를 앞두고 며칠 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어요.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그에게 있어서 사돈과의 첫 만남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아들의 장인어른을 만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긴장감을 주었죠. 선영아, 내 정장 다림질 좀 해놔. 구두도 새로 닦아야겠고 넥타이는 어떤 걸로 할까? 이선영은 남편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좋은 분들이실 거예요. 도윤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분명 괜찮은 가정일 거예요. 한편 소희의 집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기화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뒷산으로 등산을 나갔다가 상쾌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퇴직 후 등산을 취미로 삼으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는 격식보다는 진솔한 대화를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오늘 상견례지? 괜찮은 집안 아들 만났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는 거야? 기화는 샤워를 마치고 나오며 아내에게 말했죠. 아빠, 오늘만큼은 좀 단정하게 입으세요. 상대방 아버지가 예의를 중시하신다고 하니까요. 소희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기화는 손을 흔들며 시원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지 겉모습이 뭐가 중요하다고. 진심으로 대하면 되는 거 아닌가? 기환의 아내 역시 남편의 성격을 오랫동안 지켜봐 온 터라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상견례 당일이 되었습니다. 이만수 부부는 이른 아침부터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까지 단정하게 정리했어요. 이만수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여러 번 매고 풀기를 반복하며 완벽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도윤 역시 평소보다 더욱 신경 써서 정장을 입고 부모님과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죠. 식당에 먼저 도착한 이만수 가족은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아 상대방을 기다렸습니다. 이만수는 시계를 여러 번 확인하며 약속 시간을 체크했어요. 정확히 약속 시간 5분 전 입구 쪽에서 소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에요. 도윤이 반갑게 일어서려던 그 순간 이만수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기환이 등산복 차림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평범한 등산복이 아니라 형광색 바람막이에 등산화까지 신고 말이죠. 모자에는 각종 등산 배지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 목에는 등산용 수건까지 걸고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눈을 깜빡이며 자신이 잘못 본 것인지 확인했지만 현실이었어요. 평생 격식을 중시하며 살아온 그에게는 충격적인 첫 만남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화는 시원한 목소리로 인사하며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아, 이분이 우리 소희 시아버님이시구나. 반갑습니다. 기화는 거침없이 이만수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만수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애쓰며 일어서서 악수에 응했지만 얼굴에는 당혹감이 그대로 드러났죠. 네, 안녕하십니다.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어요. 소희는 아버지의 차림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단정하게 입고 오라고 당부했는데 기화는 아침 등산 갔다가 그대로 온 것 같았거든요. 아빠, 왜 이런 차림으로? 소희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자 기화는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아, 등산 갔다가 바로 왔어. 괜찮아, 괜찮아. 편한 게 최고지 뭐. 도윤은 아버지의 굳은 표정을 보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도윤이 정중하게 인사하자 기화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될 친구. 그동안 소희한테 많이 들었어. 참 좋은 청년이라고 하더라고. 자리에 앉은 후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이만수는 기환의 차림새 때문에 말문이 막혔고 기환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편안하게 구었어요. 아, 목이 마르네. 등산하고 와서 그런가 봐. 기환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선영은 남편의 표정을 살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고 소희는 아버지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죠. 오늘 날씨가 정말 좋더라고요. 등산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기완이 대화를 시작하려 하자 이만수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평소 사교적이던 이만수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반응이었어요. 도윤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보는 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메뉴를 주문하고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더욱 경직되어 갔습니다. 이만수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 노력했지만 기완의 차림새와 태도에 대한 불쾌감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어요.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만수가 정중하게 물어보자 기완은 편안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아, 저는 퇴직했어요. 공무원 하다가 명예퇴직하고 지금은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은? 이만수가 더 묻고 싶어 하자 기완은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은 등산이 취미라서 매일 산에 가죠. 건강이 최고잖아요. 기완은 자신의 팔뚝을 툭툭 치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만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자신이 바라던 사돈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음식이 나오자 기완은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우와, 이 집 음식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기완은 젓가락을 들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도윤아, 너 참 좋은 곳 알고 있구나. 평소에 이런 데서 자주 먹나? 기완이 도윤에게 반말로 말하자 이만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직 사돈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반말을 하는 것이 매우 무례하게 느껴졌거든요. 아, 미안. 제가 너무 편하게 말했네요. 기완이 뒤늦게 깨닫고 사과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태도였어요. 뭘 그렇게 격식 차려. 우리 다 가족들 사이인데 말이야. 기완의 말에 이만수는 젓가락을 놓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면서 기완은 점점 더 편안해졌고 이만수는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요즘은 사윗감이 집안보단 성격이 중요하잖아요. 기완이 웃으며 던진 이 한마디가 결정타였습니다. 이만수에게는 자신의 가문과 체면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들렸거든요. 평생 자수성가하며 쌓아온 자신의 위치와 품격을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집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만수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완은 그런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답했어요.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거보다 서로 사랑하고 잘 맞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 아닌가요? 기완의 말은 선이었지만 이만수에게는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보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소희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남편의 손을 살짝 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이만수의 화는 임계점에 달해 있었어요. 마침내 이만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만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아버지, 도윤이 급하게 일어서며 이만수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만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 결혼, 난 반대다. 이만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식당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기완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당황하고 있었고
소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버지, 잠깐만요. 이야기를 더 해보시죠. 도윤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이만수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다. 집에 가자. 이선영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남편을 따라 나서려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기완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왜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나? 기완의 당황한 목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희는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어요. 아빠, 제발 좀. 왜 그렇게 입으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존경하며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소희와의 결혼을 단지 상견례에서의 첫인상만으로 반대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소희야, 미안해. 우리 아버지가 평소엔 그런 분이 아닌데. 도윤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만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지만 이만수는 창밖만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어요. 도윤은 뒷좌석에서 아버지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동시에 소희에 대한 걱정이 앞섰어요. 집에 도착한 후 도윤은 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려 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기완 아버님이 좀 격식이 없으셨지만 나쁜 분은 아니에요. 도윤의 말에 이만수는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나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가 문제가 아니다. 예의와 격식을 모르는 사람과는 사돈을 할 수 없어. 하지만 아버지,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희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기완 아버님도 마음은 좋으신 분이에요. 도윤이 간절하게 말하자 이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아, 넌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사람은 첫인상이 가장 중요해. 상견례에 등산복을 입고 오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문을 존중하는 것 같으냐?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소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 도윤은 결심을 굳혔어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희와의 결혼을 관철시키겠다고 말이죠. 도윤이 가방을 들고 현관문으로 향하려는 그 순간 이선영이 급하게 그를 붙잡았습니다. 도윤아, 잠깐만.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이선영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절박함이 섞여 있었어요. 도윤은 어머니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반대하셔도 소희를 포기할 수 없어요. 이선영은 주변을 살피더니 도윤을 거실 소파로 데려갔습니다. 내 아버지가 왜 그렇게 체면과 격식에 집착하는지 알아? 이선영의 질문에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성격이 그런 거 아닌가요? 평생 그렇게 사셨잖아요. 도윤의 말에 이선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아, 사실 내 아버지 집안에 큰 사건이 있었단다. 이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하자 도윤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무슨 사건이요? 이선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 말인데.
술에 취해서 마을 잔치에서 큰 소동을 벌이셨어.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항상 품위 있고 절제된 모습만 보여왔던 할아버지의 이야기라고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요? 할아버지가요? 이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시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때 내 아버지가 고등학생이었는데 할아버지께서 마을 이장님, 딸 결혼식에서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는 신랑 아버지와 큰 싸움을 벌이셨어. 이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냥 싸움도 아니고 하객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주먹 다짐까지 벌어졌단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말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 일로 우리 집안은 마을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했지. 이선영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요? 이선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니? 학교에서도 놀림감이 되고 마을 사람들 시선도 차가워졌어. 내 아버지는 그때부터 공부에만 매달렸어. 언젠가는 이 동네를 떠나서 성공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체면을 중시하시는 거예요? 도윤이 묻자 이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절대 집안에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가문을 만들겠다고 말이야. 그래서 사업도 그렇게 열심히 하신 거고 모든 일에 격식을 중시하시는 거야. 도윤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오늘 소희 아버지를 보고 할아버지가 생각나신 거네요. 이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오늘 상견례가 그때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을 거야. 자신이 평생 지우려고 했던 수치가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았을 거라고. 그 순간 이만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도윤과 이선영의 대화를 들었던 것 같았어요. 이만수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거실로 천천히 걸어와 도윤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그의 어깨가 조금 축 처져 있었어요. 다 들었구나. 이만수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제야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그런 일이 있으셨다면 더욱 소희 아버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지 않나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이만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야. 내가 겪었던 그 수치를 너도 겪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 이만수는 주먹을 꽉 쥐며 일어섰어요. 도윤아, 넌 그때 우리 집안이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몰라.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빛, 학교에서 친구들이 수군거리던 모습, 이만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도윤이 달려가 아버지의 어깨를 붙잡으려 하자 이만수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진정하라고? 내가 뭘 알아? 나는 그날 이후로 평생을 바쳐서 우리 집안의 명예를 회복했어.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시 그런 집안과 사돈을 맺으라고? 이만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게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평생을 강하게만 살아온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본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선영이 남편 곁으로 다가가 등을 토닥였어요. 여보, 그만해요. 도윤이도 아버지 마음 이해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만수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해한다고? 그럼 왜 그 집안과 결혼하겠다는 거야? 그때 도윤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만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그 강함이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끌어안는 힘이었으면 좋겠어요. 도윤의 진심 어린 말에 이만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소희 아버님도 딸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버지와 똑같아요. 겉으론 격식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분도 소희가 좋은 사람과 결혼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은 겉이 아니라 진심을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도 그걸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이만수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평생 추구해왔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이 오히려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만드는 건 아닌지 말이죠. 아버지, 할아버지의 실수가 우리 가문 전체를 규정하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소희 아버님의 격식 없는 모습이 그분의 전부는 아니에요. 도윤의 말이 이만수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후 이만수는 조용히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정장 매장을 둘러보며 한참을 고민하다가 품질 좋은 네이비 정장 한 벌을 골랐어요. 점원이 선물용인가요? 라고 묻자 이만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네, 소중한 분에게 드릴 선물입니다. 정장과 함께 고급 셔츠와 넥타이도 함께 준비했죠. 집에 돌아온 이만수는 이선영에게 포장된 정장을 보여주었어요. 이걸로 뭘 하시려고요? 이선영이 궁금해하자 이만수는 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할아버지 때문에 못 받았던 존중을 이제라도 베풀어 보려고. 이선영은 남편의 마음 변화를 느끼고 따뜻하게 웃었어요. 다음 날 이만수는 용기를 내어 소희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소희 아버님이신가요? 저 이만수입니다. 전화 너머로 소희 아버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안녕하십니까. 그날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격식 없이 행동한 것 같아서. 아닙니다. 제가 죄송해야죠. 그날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만수의 사과에 소희 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상견례라는 중요한 자리에 그런 차림으로 가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사과하며 어색한 웃음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희 아버지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아, 잠깐만요. 응급 상황이 생겼어요. 전화기 너머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지금 구급차 부르고 있는데. 소희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에 이만수도 긴장했어요. 어디 병원으로 가실 건가요? 이만수가 물어보자 소희 아버지는 서울 대병원으로 갈 예정인데 소희도 지금 오고 있고 라고 답했습니다. 이만수는 주저하지 않고 말했어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병원에서 뵙겠습니다. 이만수는 급히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소희 가족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희 아버지는 등산복 차림 그대로였지만
이번에는 이만수에게 전혀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걱정하는 그의 진심만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님 상태는 어떠신가요? 이만수가 다가가 물어보자 소희 아버지는 고마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의사가 검사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몇 시간 후 다행히 큰 문제 없다는 진단이 나왔고 소희 할머니는 안정을 되찾았어요. 그 과정에서 이만수는 소희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극진히 돌보는 효자의 모습, 가족들을 챙기는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 말이죠. 병원을 나오며 이만수는 소희 아버지에게 포장된 정장을 건넸습니다. 다음 상견례 때 입고 와주세요. 이번엔 제가 밥을 사는 차례니까요. 소희 아버지는 감동했습니다. 이런 비싼 걸 왜? 이만수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더군요. 오늘 그걸 깨달았습니다. 몇 달 후 도윤과 소희의 결혼식에서 이만수와 소희 아버지는 나란히 서서 자식들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소희 아버지는 이만수가 선물한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이만수는 마음 편히 웃고 있었어요. 두 아버지의 진심이 통한 순간이었습니다.